그래서 얘들아 어쨌든 요거 모의고사 점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뭐 내가 아까 막 이상한 말 했지만 내 생각에 한 40점대 중반까지는 뭐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40점대 미만은 좀 기초를 해야 됩니다. 공부 다시 하셔야 되고, 공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 시즌에 했던 좀 3점짜리 주제만 다시 넣어놓은 건데, 근데 요거 답지는 제가 오늘 내 문자로 링크를 보내줄게. 그래서 그 링크 받으면 거기서 다운받을 수 있거든, 답을. 그래서 그거 다운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근데 자기가 어쨌든 다 맞든 높은 점수 받았든 한번 목표를 그 사람들은 요 시즌 기초를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해보는 게 좋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알겠죠? 그리고 문제 몇 개만 봅시다. 뭐 새로운 표현을 그렇게 많이 안 넣긴 했는데, 잠시만요. 그냥 바로 할게. 2번은 어쨌든 비슷하잖아. 맞죠? 이거 맹자에게서 자포자기하는 사람. 맞죠? 이미 인의가 주어져 있지만 그거를 실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자포자기했다라고 표현을 했고. 맞죠? 그래서 내가 대인과 소인의 차이는 타고난 본성의 차이가 아니라 그 본성을 실현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거지. 맞죠? 그래서 타고난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실현의 여부에 달려있다. 얘들아 진짜 미안해. 1분만 나 이거 빨리 가져. 띄워줄게.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스파를 가져야 돼. 어쨌든 그래서 맹자한테서 자포자기, 대인과 소인은 타고난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실현의 여부에 달려있는 거. 이것도 올해 수학의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워낙 많이 나왔다고 했어. 올해 수학에서 이는 집, 의는 나아갈 길. 그래서 오름을 반복하는 호연지기를 갖춘 대장부 대인, 이런 것들 이야기했죠. 그리고 을은 몇 년 전에 한번 수능에 나왔던 제시문이잖아. 마찬가지로 유교 단어 비판하고 있는 도가의 글이죠. 맞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서 명예를 위해서 참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명예고요. 명예를 위해 참된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성비라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유교는 그때 명예가 필요하다 했잖아. 맞죠? 그래서 군자는 죽어서라도 자신의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 이게 유교의 표현이었고, 알겠죠? 근데 이제 도가는 명예를 추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유교를 비판하고 있는 도가의 글이지. 맞죠? 자, 그러면 어쨌든 기억도 수능이잖아. 맞죠? 그래서 수능에서 사양하는 마음이라는 게 오름을 다 실천해야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고, 니은은 아까 도가에서 좌망, 맞죠? 좌망에 대한 설명이고, 디귿은 유교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알겠죠? 근데 도가는 그런 것들은 다 상대적이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절대적인 도만이 존재할 수 있고 뭐 시빈이, 선악인이 이런 것들은 미추 이런 것들은 도의 이름을 달리한 거에 불과한 거고 다 상대적인 거고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도 않는 거고 도가 입장에서는. 그리고 니을은 마찬가지로 기출이죠. 그래서 맹자들은 도가들 타고난 본성을 따른다, 즉 도를 따르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칸트에 대해서 선의지 한 번만 더. 선의지라는 것은 이것도 작년에 수능 한 번만 더 복습하자. 선의지는 작년 수능 기억해야 돼. 가르쳐지는 것 OX. 가르쳐지는 것은 아니야. 맞죠? 선의지는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고 개발될 필요. 선의지는 개발될 필요는 있다 없다. 개발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선의지에 따르도록 하라 이런 표현이었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많이 물어보는 게 선의지가 그것이 성취한 것으로부터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되니 아니니? 선의지에서는 그것이 성취한 것으로부터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맞죠? 선의지를 의욕함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고, 아니 성취한 것에서 가치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먹은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이것도 워낙 칸트에서 잘 나오는 제시문이야. 기억나죠? 네. 알겠죠? 그다음에 다시 물어볼게. 그러면 선의지에서는 다른 것으로부터 가치가 증대될 수 있다 없다? 없지. 알겠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가치가 증대될 수 없는 거잖아. 여기까지는 다 기억해야 돼. 이거. 됐죠? 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될 거, 물론 이 글은 장자글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2번의 글은 장자글이긴 한데 얘들아 맹자 큰 나라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해. 알겠죠? 맹자의 이상국가도 큰 나라를 필요로 하진 않아. 그것도 기억하라고 했어. 알겠죠? 그리고 1번에는 작년에 수능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도 뭐로 대하라? 목적으로 대하라. 알겠지?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이라도 목적으로 대해야 되니까 어리숙하든 뭐하든 다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목적으로 대해야 되잖아. 그래서 1번에는 틀린 거고 답은 4번 맞죠? 경영성이 배제된 순수한 동기, 바로 선의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았고 4번 안 할게. 5번도 다 기출이죠. 맞죠? 에피크로스에 따르면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둘 다 경험할 수 없고 아무런 상관도 없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은 얘들아 현자는 죽음을 뭐하다 경험할 수 없고 쾌락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기 때문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맞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특히 올해는 이런 식의 표현을 좀 쓴다 그랬어. 에피크로스가 말하는 쾌락이란 뭐니? 에피크로스가 말하는 쾌락, 에피크로스 쾌락주의잖아. 그러니까 에피크로스가 말하는 쾌락은 마음의 평온함. 알겠죠? 마음의 평온함. 그러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여기는 거니까 죽음을 두렵지 않게 여김으로써 마음의 평온함을 추구하는 거야. 알겠죠? 죽음을 두렵지 않게 여김으로써 마음의 평온함을, 즉 쾌락을 추구할 수 있고, 그건 현세에서 내세에서 당연히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알겠죠? 애초에 내세라는 건 없으니까 현세에서의 마음의 평온을 추구하는 거고. 그럼 얘들아 죽음을 다르게 이해한다라는 것을 에피크로스가 어떻게 표현하기도 한다니?
사려 깊게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어. 알겠죠? 사려 깊게 죽음을 이해함으로써라는 표현을 써. 근데 사려 깊다라는 것은 무슨적으로 계속 사려 깊다라는 것은 무슨적으로 이성적으로야. 이성적으로. 알겠죠? 이성적으로 죽음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알겠죠? 이성적으로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현세에서 마음의 평온함을 추구하는 것이 맞지. 그런 것들이 에피쿠로스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디귿은 이것도 평가와 규칙이야, 맞죠? 왜 우리 플라톤이 막 육신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렵게 여기지만 참된 지혜를 살아가는 철학자들은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며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다. 이거 보기 나왔던 거고, 알겠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며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다. 당시의 평가원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더라도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같다 이렇게 나왔거든. 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 이런 것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참된 지혜라는 말을 에피쿠로스도 당연히 쓸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내세가 아니라 에피쿠로스는 현세에서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플라톤이야 당연히 내세에서의 행복을 쓸 수 있어요. 내세의 행복을. 근데 어쨌든 에피쿠로스한테 절대 안 되는 표현이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6번을 왜 내가 좀 넣어놨냐면, 일단 요 제시문이 처음에 너희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실제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쓰고요. 알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쓰고 아키라스도 써. 아키라스도.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원래 칸트 이전에 아키라스가 뭐 이야기했는지 동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동물 너무 잔인하게 대하면 인간의 동정심에 악영향을 준다.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왜 내가 봐봐. 그러니까 너희가 한 번만 더 이걸 이야기하자. 뭐 소용이 안 나올 것 같지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목적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알겠죠? 목적론적 세계관은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모든 생명체가 다 고유한 목적, 고유한 선 가능해. 알겠죠? 고유한 선이자 고유한 목적을 추구해. 이거는 목적론적 세계관의 기본 입장이고, 이 목적론적 세계관이 자연관리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리스토, 그리고 아키라스, 도 목적론적 세계관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미안. 저기 생명중심주의자인 테일러, 이렇게가 다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요 세 명한테 공통으로 쓰이는 선지가 모든 생명체가 고유한 목적 또는 고유한 선을 추구한다야. 알겠죠? 근데 이제 다만 많이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들은 목적간에 뭐가 존재한다? 위기가 존재하는 거고, 인간의 목적이 가장 우월한 거고, 이 사람은 모든 목적이 다 동등한 생명활동으로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알겠죠? 그래서 아키라스가 이제 요 동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봐봐, 또 기억해보면 좋은 거, 싱어의 수능에 나왔던 제시문 중에 그런 표현이 있었어. 인간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이유로 동물을 고려하는 것을 여전히 종차별주의다. 누가 말한 것처럼, 칸테나 아키라스가 말한 것처럼 이라는 제시문답이 있었어. 알겠죠? 칸테나 아키라스가 말한 것처럼 그런 이유로 친절해야 한다는 여전히 종차별주의다. 그래서 이제 요 제시문이 아키라스의 제시문입니다. 아키라스의 제시문. 그래서 목적론과 동정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키라스의 그린 거고, 칸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모두 다 긍정할 거는 답은 시죠. 맞죠? 둘 다 어쨌든 인간 중심주의고 인간의 태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7번에 3번은 올해 소환에도 나왔던 거고 기출에도 나왔던 표현인데, 내가 왜 에리 프롬에서 사랑의 요소인 보호, 책임, 존경, 이해, 특히 이해가 같은 말로 지식은 다 연결되어 있어. 알겠지?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이해 또는 지식이 결여된 보호나 책임은 맹목적일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보호나 책임이나 지식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내용들이고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거 없지. 그 다음에 8번 기억 당연한 거, 이제 이건 뭐 굳이 설명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내가 앞에서 넣어놨어. 해설지 알겠지? 왜냐면 몇 번
뭐 마르크스의 제시문에서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자연을 변화시키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잖아. 내가 그걸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연을 이용하고 자연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잠재력을 표현하는 활동이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마르크스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마르크스는 노동이 동물과 다른 본질적 속성이라는 것이 앞에서 내가 해설지에 넣어놨지만 마르크스의 원전에서 이제 나오는 표현 관련해서 좀 만들어낸 거야. 있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맞죠? 통치자, 플라톤에서 통치자가 생산활동하면 안 되잖아. 다스리는 것만 해야 되고 각자가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니까 마르크스 입장에서 틀린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9번에 칸트, 베카리아, 그 다음에 벤담이죠. 얘들아 한 번만 더. 병에서 형벌의 가치를 평가할 때 확실성과 근접성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거 왜? 벤담한테 왜? 이거 나 올해 소환에 드디어 보기로 나왔다 했잖아. 원래 벤담한테 되게 잘 나오던 제시문인데 보기화됐다고. 벤담이 봤을 때 확실성과 근접성의 측면을 뭐한 편이다?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이거 낮은 편이라고. 알겠죠? 벤담은 확실성과 근접성이 좀 낮은 편이야. 위법행위의 이익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강도 또는 크기를 높여라. 이게 벤담의 표현이었고, 이거 올해 소환에 보기로 있어. 알겠죠? 이건 좀 기억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기억에서 칸트에게서는 생과 사는 뭐가 없으므로, 생과 사는 동종성이 없으므로, 동종성이 없다라는 것은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다. 알겠죠? 생과 사는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사람을 생으로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써 대체해야 돼. 반드시. 저 명령이 알겠죠? 그래서 칸트에게서 사형 외에 대체물은 없다라는 게 칸트 입장 맞는 거지. 나머지야 사형 이외 형벌이 가능하고요. 벤담도 무조건 사형해야 한다 이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니은은 얘들아 형량이 위법행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따라서 이거 불만 아니야. 얘들아. 위법행위의 이익이 크면 그만큼 형량도 뭐 해야 돼? 거기에 맞춰서 더 커져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아까 제가 형량, 형벌의 해약은 위법행위 이익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위법행위 이익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형량도 증가해야 되겠지. 그래서 니은은 공리주의라면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공리주의라면 뭐 디귿 니은은 어렵지 않죠? 맞죠? 자, 이것도 한번 더 기억하자. 벤담 형벌의 질을 고려한다 안 한다? 합니다. 알겠죠? 벤담이 양적 공리주의라는 걸 인지하고 있더라도 이 범죄와 형벌 파트에 있어서는 형벌이 가져다주는 질을 고려해. 그 질이 예방효과, 도덕적 교훈, 본보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벤담 입장으로 좀 기억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10번은 뭐 이제 1, 2번은 다 했죠? 맞죠? 순수 절차에서는 분배의 결과에 대한 기준이 없더라도 결과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아까 공정한 절차였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워낙 많이 했던 이야기. 지능지수에 따른 분배든 도덕적 성과에 따른 분배든 둘 다 정형적 분배로서 바람직하진 않지만 도덕적 성과에 따른 분배는 과거의 행위, 상황으로부터 도덕적인 공과 가가 창조되는 거니까 도덕적 성과에 따른 분배는 정형적이지만 역사적이고, 지능지수라는 거는 지능지수라는 것은 과거의 행위로부터 창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능지수에 따른 분배는 역사적이다 비역사적이다? 비역사적이다. 이거 기억해야 돼. 알겠죠? 하나는 비역사적, 하나는 역사적.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워낙 많이 했죠. 자, 놀스는 천부적 재능의 분포가 도덕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자의적이다. 랜덤, 통제할 수 없는 거.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거 아닌 거. 그러니까 천부적 재능 자체에 대한 자격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놀스한테서 내가 원해서 가진 게 아니잖아. 그래서 천부적 재능 자체는 권리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응분의 목 또는 자격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게 놀스 입장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로직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가
자의적이던 자의적이지 않던, 알겠죠? 그렇게 나와. 자의적이던 자의적이지 않던 개인은 그 천부적 재능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갖는다. 그로부터 유출되는 것도 절대적 권리를 갖는 거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됐죠? 얘들아 11번에 3번도 한번 봐봐. 그러니까 결국에는 3번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평가와 맥락에서 법을 어기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을 표현할 수 있는가 라는 게 일단 원래 롤스의 표현이거든. 맞잖아.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라는 거는 처벌 감수, 비폭력적 행위, 알겠죠? 이런 것들을 함축하는 말이라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굳이 싱어한테 물어본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평가원에 따르면 결국 이 해석은 싱어도 동의하는 표현이니까 그냥 싱어한테 물어봐도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인 거고, 둘 다 시민불복종을 하더라도 얘들아 낚이면 안 되는 거, 시민불복종은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법의 힘에 대해서 저항한다 되냐 안 되냐. 둘 다 아니야. 알겠죠?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음으로써야,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는 처벌을 감수하는 거고, 그렇게 처벌을 감수하는 것을 결국 항의에 뭘 드러내는 거니? 진실성, 진실성,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롤스는 반드시 시민불복종이 공개적이어야 되고 정의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시민불복종자들의 의사가 뭐 될 수도 있다? 왜곡되어질 수도 있다. 알겠죠? 은밀하게 한다던가 특정 집단이 이익을 위해서 한다던가, 그렇게 되면 시민불복종의 의도가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좀 같이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12번은 니은이 야스포스 입장에서 가능을 하다. 아까 우리 구평에서도 그런 식의 제시문이 좀 있었고요. 알겠죠? 그래서 야스포스도 인간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서 인간이 기술에 부품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되니? 그래서 이 니은 선지도 한번 좀 눈여겨보면 될 만하고, 이 앞에 해설지에 내가 넣어놨잖아. 야스포스 원전으로. 알겠죠? 넣어놨으니까 좀 해놓고, 나머지는 없죠, 맞죠? 이 페이지는. 자, 그 다음에 13번의 1번은요, 저번 주가 저번 주에 모의고사에서 했던 건데, 공포의 발견선이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도 공포의 발견을 통해서 선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틀린 말인 거지. 그리고 2번도 좀 많이 기억해야 돼. 이제 아예 문장 통으로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악의 인식이 더 쉬운가? 이유, 알겠죠? 요나스한테서 더 직접적이다, 알겠죠? 설득력 있고 가식적이지 않고. 그래서 내가 직접적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요나스에 따르면 선은 뭐 해야지 인식될 수 있지만, 선이라는 것은 반성을 해야지 인식될 수 있지만, 악은 그 자체로서의 표상을 인간에게 강요한다고요. 그 자체로서 표상을 강요한다. 이게 제시문에 많이 나왔었어. 알겠죠? 선은 반성하지 않으면 인식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반성을 해야지 인식될 수 있다. 알겠죠? 악의 표상은 그 자체로서 인간에게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악의 인식이 더 직접적이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얘들아, 이게 이 4번은 해설지에 있나? 4번 좀 알고 있으면 좋아. 4번은 요나스 입장에서 얘들아, 요나스가 가치가 있는 공포, 가치가 없는 공포를 구분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뭐 연계에서 나오는 건 없지만, 가치가 있는 공포와 가치가 없는 공포를 때, 가치가 있는 공포가 뭐 기후변화, 알겠죠? 아니면 뭐 환경 파괴, 인류의 과학 기술에 의한 인류의 실존의 위협,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가치 있는 공포야. 알겠죠? 근데 이제 가치 없는 공포도 있어. 예를 들어서 막 미신, 뭐 비합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가치 없는 공포거든. 알겠죠? 가치 있는 공포와 가치 없는 공포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이 반드시 두려워한다고만 해서 그게 다 가치 있는 공포는 아니다. 가치가 없는 공포도 있다. 근데 우리는 가치 있는 공포를 맞죠? 출발로 삼아야 되는 거지. 가치 있는 공포를. 그래서 4번이 요나스 입장에서 맞는 거야, 맞는 말.
자, 그다음에 15번에서 디귿의 얘들아, 어쨌든 뭐 내재적 가치라는 것보다 요즘에는 본래적 가치를 더 많이 쓴다고 했고요. 그냥 본래적 가치는 단순하게 인간에게 인간의 이익과 손해와 무관한 가치야. 그게 본래적 가치야. 인간의 이해와 무관한 가치. 그러면 어쨌든 테일러들, 레오폴드들 생명체, 알겠죠? 생명체. 뭐 물론 레오폴드는 생태계도 있겠지만 인간에게 이익과 손해와 무관한 뭐가 있다? 본래적 가치가 있어. 그럼 다시 말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더라도 뭐의 대상이다? 존중의 대상인 거고, 존속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올해 소환에서는 요나스는 대지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동시에 본래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표현했고요. 올해 소환에서는. 그러니까 대지의 경제적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근데 그게 있든 없든 무관하게 본래적 가치를 가진 거고. 알겠죠? 경제적 가치가 있든 없든 무관하게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근데 대지를 자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대지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기도 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기억하시면 되고, 16번은 저번 주에 했던 건데, 이게 기억은 어차피 그러니까 뭐 순자한테 말도 안 되잖아. 본성의 교환은 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또는 예에 부합하는 음악이 예학으로서 이루어지는 거고, 음악으로만 교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음악이 아닌 예를 통해서 본성을 교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니은이 틀린 이유는 올바르지 않은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나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말하면 틀린 말인 거야. 자, 넘어갈게. 17번에 아리스토, 그 다음에 홉스, 로크 입장이죠. 그럼 1번도 이제 워낙 많이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공동체가 좋음 또는 선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당연한 거잖아. 맞죠? 우리가 통치자, 즉 절대군주의 허가 없이 정부 형태를 바꿀 수 있니? 말이 안 돼. 맞죠? 어쨌든 홉스는 절대로 시민에 의해서 정부 형태가 바뀌어진다던가 군주가 교체된다던가 그런 것들은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다음에 얘들아, 4번이 뭔 말이냐면, 이것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한 합의는 어떠한 수의 사람들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 말이 뭐였냐면, 왜 이제 기억날 거야. 이거 그 말이거든. 내가 로크가 자연 상태에서 예를 들어 몇 명의 사람들이 있어.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요 사람들은 사회 계약에 대해서 합의를 해. 사회 계약에 대해서. 그러면 로크가 말하는 만장일치는 계약에 동의한 사람의 만장일치라고 이야기했거든. 로크가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연 상태로서 존재한단 말이야. 자연 상태로서. 맞죠? 그러면 계약에 동의한 사람들은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나라 법을 따르겠다라는 명시적인 동의를 한 거고,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이 사람과의 교역이라든가 친선 관계를 위해서 이 나라에 방문할 수는 있고, 그러면 방문을 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 또한 비록 구성원으로서의 동의는 아니지만 영토를 향유, 소유,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묵시적인 동의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로크한테서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한 합의, 즉 사회계약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일부의 사람에 의해서도. 알겠죠? 그래서 일부의 사람, 어떠한 수, 즉 일부의 사람에 의해서도 사회계약을 성립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 간의 만장일치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에 2번은 올해 소환이 나오더라. 갈등은 평화에 대한 연구를 필요하다. 맞죠? 네, 평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폭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데, 그 폭력에 대한 연구가 직접적 폭력으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뭐 소환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20번도 워낙 많이 했죠. 불평등 그 자체는 자연스럽다라는 게 놀스랑 싱어의 입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물질적 자원 제공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 일단 놀스는 분명히 맞는 말이거든. 맞죠? 그래서 만민법의 의무에 따르면 물질적 지원의 원조를 아예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우선은 아니잖아. 맞죠? 근데 싱어 입장에서도 최근에 뭐 나온다 했니? 정치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원조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게 뭐에 기여한다면? 절대빈곤의 해결에 기여한다면 이라고 했고, 그래서 해설해보면 이제 물질적 자원 제공이 아닌 뭐 인권을 강조하는 원조 이런 것들도 싱어도 가능하고요. 그 인권을 강조하는 원조가 올해 3월 학평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알겠죠? 3월 학평에 뭐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싱어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5번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머지는 뭐 다 무난하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중간에 하나 더 있을 거야 이거.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른 이제 교재로 모의고사 과제가 좀 나갈 건데, 오늘까지는 요 분배적 정의랑 좀 어려운 주제 완전히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유리하게 좀 해야 돼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는 해설지 있으니까 해설지 좀 참고해 보시면 되고, 내가 아까 40분 정도 넣었는데 몇 개만 하고 나머지는 좀 해봐. 알겠죠? 해오고 다음 주에 질문할 사람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몇 개는. 그래서 몇 개만 하자 얘들아. 3번 한번 해봐봐 얘들아. 이렇게 체크해볼게. 하고 있어줘. 3번. 야, 그리고 내가 그 말을 까먹었는데, 칸트 분명히 나 어제 다시 공부해보면서 다시 나 확인했어. 칸트 연구평론에 다른 나라 체제에 대해서 무력으로 간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간섭하면 안 되지만 체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막 무법국가 상태가 돼버린다던가, 한 나라 안에서 통치자가 2명 이상이 막 되는 사회라면 그 체제에 대해서 무력으로서 개입이 가능해. 알겠죠? 그거 예외 조항, 그러니까 예비 조항에 예외 딱 하나 남은 거거든. 그것도 좀 기억을 해놓고. 하면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하면 안 되지만.
2, 3분 있다가 다시 오고. 병훈이랑 영구 있니? 영구 있니? 영구 없지? 그만 갈게. 그래서 3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뭐 롤스 입장에서 다 제시문은 다 알고 있죠. 처지가 나은 자들의 더 높은 기대치,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치가 정상화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최소수의 자들의 기대치를 향상시켰을 때. 이거 워낙 롤스표를 많이 나왔고, 얘들아 기억 아까 했던 이야기 알겠지? 계속 말했지만 그 재능에 대한 자격은 없어 롤스는. 알겠죠? 재능은 다 자의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유리한 출발 지점으로 이용할 자격은 없다라는 게 롤스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은 얘들아 이게 단어의 차이인데 위협, 그러니까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이 합의한다라는 게 위협을 감수하는 것인가 위협을 회피하는 것인가의 차이인데, 위험을 감수하는지 위험을 회피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막 그런 얘기 들었었잖아. 내가 만약에 지금이 안 그러지만 나 소아쌤 밤에 우리는 수다 떨고 맥주 한 잔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결혼하지 않았고 이 사람은 유부남이고 사모님이 개빡세기 때문에 11시 반만 되면 콜이 눌려. 이 쌤은 뛰어 들어가야 되거든 집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1시에 술자리를 정할 때 나는 지금이 아니지만 일단 난 서울에 살았고 이 사람은 안양 근처에 살았는데
야 당연히 서울에서 놀아야지. 노는 게 서울에서 재밌잖아. 음식 종류도 많고 늦게까지 하는 거 많고. 근데 우리는 사모님이 11시 반에 올 거를 염두에 두고서 항상 어떻게 하니? 나는 항상 우리는 요 집 근처에서 술 먹었거든요. 집 근처에서. 이거는 위험을 회피하는 거니 위험을 감수하는 거니. 회피야. 감수할 거면 서울에서 먹어야지. 위험 감수할 거면. 알겠지? 그러니까 놀스가 말하는 이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거는 위험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회피하는 거야. 회피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니은은 감수한다는 틀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을 다 이성적 합리적이라 보는 거고 너가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얘들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게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어진다면 모든 사람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 뭐에 비해서? 최초의 상태에 비해서 알겠죠? 최초의 상태에 비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디귿도 놀스 입장에서 맞는 말인 거고 니을은 이미 제신 그대로 기대치했다는 건데 이건 넘어갈게 얘들아. 자, 그 다음에 6번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6번은 뭐 나머지는 다 알 거고 얘들아 디귿 선지에서 노직은 정의로운 분배는 받는 사람의 권리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의 권리를 고려하는 거고 알겠죠? 주는 사람의 권리를 고려하는 거니까 받는 사람의 어떤 자격을 막 따져서 분배하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이 이걸 받아야 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 권리를 주는 사람의 선택 문제니까 이것도 워낙 많이 했던 이야기고 맞죠? 그리고 니은 선지 각 개인들의 소유물이 정당하며 전체도 정당하다 또는 분배도 정당하다 이 표현 많이 나왔어. 각 개인들의 소유물이 정당하며 분배도 정당하다. 알겠죠? 그래서 분배적 정의라는 것은 개인들의 정당한 권리에 따르는 거지. 그렇죠? 개인들의 정당한 권리. 6번에 됐죠? 네, 기억 나머지는 다 많이 했던 이야기야. 10번에서 얘들아 내가 왜 이걸 했냐면 저기 루소에 따르면 법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법의 제정자가 되어야 한다를 맞는 말로 기억해야 되죠. 맞죠? 루소는 우리가 전부 다 법을 제정하면서 동시에 법을 따르는 사람이잖아. 이건 또 홉스와의 차이야. 홉스는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군주잖아. 근데 군주가 그 법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 알겠죠? 근데 루소는 군주의 존재도 인정하지만 군주든 누구라도 다 동시에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만든 법에 내가 따르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루소가 나오는 편이 뭐였니? 자기 자신에 복종한다 이런 식으로 썼던 거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 그 다음에 3번을 이거를 좀 해놔. 3번을 좀 알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루소라는 사람이 법을 공격하는 것과 법을 위반하는 거에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법을 공격하는 사람을 악한 존재고 중범죄자, 이 사람은 중범죄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살인 같은 행위들 이런 사람들은 법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야. 법을 공격하는 사람. 알겠죠? 근데 이제 법을 위반한다고만 해서 이게 다 중범죄자는 아니잖아. 여기에는 경범죄 같은 것들도 포함되거든. 경범죄 같은 것들이. 그러면 루소 입장에서 자 법을 공격하는 악한은 중범죄자고 조국의 반역자야. 이 사람은 조국의 반역자. 알겠죠? 그리고 조국의 반역자는 뭐가 돼야 돼? 국가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해. 국가로부터 분리가 돼야 되고 시민의 자격을 상실해. 그래서 죽이든지 아니면 추방하든지야. 이 사람은 더 이상 시민의 자격을 가지진 않아. 그렇다고 해서 아니라 법을 위반한 모든 사람들이 반역자가 되고 분리가 되고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건 아니라고. 근데 다만 법을 공격하는 악한 인간들은 다 뭐다? 반역자다. 알겠죠? 조국을 상대로 전쟁 선포한 반역자들이고 국가로부터 분리가 되어야만 해. 근데 이제 만약에 법을 위반하는 모든 범죄자가 중범죄자로서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다든가 국가로부터 분리되는 건 또 아니고요. 로스는 이런 차이는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중범죄자는 법을 공격한 사람이고 국가로부터 분리가 돼야 돼. 알겠죠? 시민의 자격을 잃게 되는 거고. 됐죠? 네.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놔서 고쳐 해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해설자 한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1번은 내가 뭘 하려고 했냐면, 자 일단 디귿을 루소. 얘들아, 일반의지의 복종을 거부하는 사람은 다 강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루소는 알겠죠? 일반의지의 복종을 거부하는 사람은 강제를 받아야 돼. 강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 절대 아닌 거 알겠죠? 이제 루소한테서 시민들이 형벌권하는 거 아니다. 근데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할게. 근데 언급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을 했는데, 왜 기출에서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 형벌권이 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당시에 베카리아라는 루소가 물어봤던 표현이에요. 기출에서 루소가 베카리아한테 쏘는 표현인데 어차피 루소는 안 되잖아. 왜냐면 입법자가 국민이고 국민한테 형벌권이 있는 거 아니니까. 맞죠? 형벌권은 정부에게 위임되니까. 근데 이게 누구한테 맞냐면 베카리아한테는 맞는 말이야. 베카리아한테는. 근데 굳이 우리가 베카리아의 사회 기한도를 알아야 될까 싶어가지고 막 그래서 언급을 안 했었거든. 근데 이 표현 베카리아한테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베카리아는 입법자에게 곧 형벌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베카리아. 그런 거고, 나머지는 좀 넘어갈게. 14번은 니을선지 때문에, 이것도 워낙 많이 했던 이야기. 근데 얘들아, 그러니까 로크가 말하는 저항권이라는 게 사회계약을 철회하는 건 아니죠. 사회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신탁했던 권력을 해소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저항권이라는 거는 정치사회를 해체해서 자연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신탁을 철회하는 거야. 신탁을 철회. 알겠죠? 신탁이랑 사회계약은 다른 거야. 알겠죠? 사회계약은 국가를 만드는 격으로 하는 거고, 신탁은 입법권이라든가 집행권을 위임하는 거고. 알겠죠? 신탁을 철회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루소도,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할게. 루소도 얘들아, 루소한테서 사회계약은 일반의지를 형성하는 거야. 사회계약은 일반의지를 형성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일반의지를 대행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고 그 정부에게 행정권을 넘기는 거는 사회계약이 아니야. 알겠죠? 사회계약은 일반의지를 형성하는 거. 알겠죠? 거기까지가 사회계약입니다. 사회계약.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얘들아, 그러니까 로크한테서 입법부나 행정부의 자연법의 위반은 전적으로 누구의 판단에 따르는 거지? 입법부나 집행부의 자연법의 위반은 전적으로 누구의 판단이다? 시민의 판단이 알겠죠? 전적으로 시민의 판단에 따르는 거고, 시민의 판단에 의해서 저항권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좀 넘어가세요. 얘들아, 이게 해설치 있으니까. 25번에 그네들을 좀 이야기하면, 놀스한테 얘들아, 시민불복종의 시행 여부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누가 시켜서가 아니잖아. 의무야, 의무. 의무지만 그게 막 절대적 의무가 아니라고 기출에 나왔잖아. 내 양심에 따라서야. 내 양심에 따르는 선택이야. 알겠지? 그래서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야. 다만 근거는 공유된 정의관의 바탕을 둬야 돼. 다만. 그리고 기업은 다 알고 있죠? 너무 많은 사람이 참여했을 때 체제가 파멸될 수 있고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불복종의 제한이 필요하고요. 니을, 이거 갑가을이 아니라 놀스만의 입장인데, 이것도 좀 이 표현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출에서는 안정적 사회 또는 법치체제,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위법한 행위에 따른 시민불복종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거든. 그 사람들을 처벌해야지 일단 정의로울 수 있어. 그래야지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고. 근데 그런 경우도 있다. 법정에서는 불복종자들에 대한 처벌을 보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서 했다는 측면을 참작해서. 그래서 그러면 정상 참작이라는 예외적 경우도 좀 혹시 모르니까 기억해라고 했던 거고, 놀스 입장에서. 그 다음에 30번에 얘들아, 5번 보기 빨리 봐. 30번에 5번 보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적 정치 체제로의 전환이 공화 정치고, 알겠죠? 그 공화 정치가 합법적 국제 관계 형성이라는 거는 연맹 체제를 말하는 거니까 공화정이라는 게 연맹 체제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는 표현도 아까랑 연결하면 맞는 말이겠죠? 알겠지? 아까 우리 구평이 했던 것들을 같이 연결하면 맞는 말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로스가 평화연맹에 따른 국제법이 강제적인 건 또 아니야. 알겠죠? 강제적인 건 아니니까 당연히 3번은 맞는 말인 거고, 3번은 맞는 말이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한번 해보시고, 근데 요거는 다음 주까지 충분히 한번 할 수 있을 거거든?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바로 첫 시간부터 모의고사 한번 하고 좀 앞에서부터 다시 좀 전체적으로 수업합시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